장지연의 원투펀치 199회 두 번째 주제는요. 국가대표팀 그리고 올림픽 대표팀에 대한 질문이 정말 많이 들어왔어요. 근데 그 중에서도 압도적으로 이제 와일드카드, 올림픽 대표팀 와일드카드에 대한 질문이 많았는데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 주제가 주제인 만큼 저희가 또 준비한 게 아, 이게 와일드카드예요? 숨겨놓고 있어요. 이게 이제 대표팀의 이번에 새로 바뀐 유니폼인데 신상 유니폼. 야, 나이키. 네, 이번에 3월 24일 레바논전에서 처음 그렇죠. 손을 저도 보인 이번 유니폼 처음 봤어요. 저도 예뻐서 이거 제가 그냥 먹으려고 하다가 꿀꺽. 저희가 199회 방송이지 않습니까 오늘이. 네. 다음에는 그럼 200회 아니겠습니까? 200 스페셜 에디션을 여러분께 드리기로 했습니다. 네. 사이즈가 근데 어떻게 되나요? 이거 프리 사이즈요. 프리예요? 네. 저분한테는 잘 안 맞을 것 같은. 누가 입어도 맞는 옷이에요. 네, 누가 입어도 맞습니다. 네, 신축성이 또 좋아서. 자, 이거를 저희가 시청자 여러분께 드릴 텐데요. 한 분께 저희가 드리기로 했어요. 아, 한 분만요? 이거 지금 직접 만지고 계신 이 네. 이거. 손때가 묻은 신하영 아나운서의 신하영 네. 씨의 채취가 묻은. 그러고 있다가 한준희 위원님이 또 땀 닦으실 거예요, 이거를. 그래요? 이거를 네, 고이 보내드릴 텐데요. 자, 이 스페셜 에디션을 받는 방법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원투펀치가 200회 나왔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어떻게 원투펀치를 만나고 있는지 저희가 궁금하거든요. 그래서 시청 인증샷을 옐로우 아이디를 통해서 보내주시면 저희가 한 분을 추첨을 해서 이 스페셜 에디션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추첨 누가 하나요, 그런데? 제가요. 알겠습니다. 네, MC의 권한으로 제가요. 알겠습니다. 제가 할 거고요. 자, 한 번만 드리면 너무 서운하기 때문에 네. 저희가 또 5분을 또 추천을 해서 서울대 부리람 AFC 챔피언스리그 경기 티켓도 10장이죠. 5분께 10장을 또 원투펀치가 후! 이렇게 네, 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쏠 때 이렇게 또 이거 해야 돼요? 링크? 아, F서울대 불이라. FC 서울대 부리람의 경기 티켓 10장을 5분께 드리고요. 경쟁 치열하겠는데. 네. 여러분 받고 싶으시면은요, 여러분들이 원투펀치를 어떻게 만나시는지 시청 인증샷을 이렇게 보내주시면은요, 저희가 6분께 선물을 드리도록 하고요. 베스트 포토제닉, 가장 저희 마음에 들게 사진을 보내주신 분께는 이 스페셜 에디션 유니폼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자, 본격적으로 주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할게요. 자, 올림픽 대표팀 와일드카드. 이거에 대해서 요즘 말이 많습니다. 일단 지금 상황에서는 손흥민 선수가 그 첫 번째 스팟을 가져가는 게 거의 공식화된 것 같아요. 그거는 뭐 그렇죠. 신태용 감독뿐만 아니라 슈틸리케 감독과 뭐 토트넘까지도 지금 얘기가 되고 있는 것처럼 이미 공표가 됐기 때문에 뭐 손흥민 선수가 한 자리를 가져가는 거는 지금은 뭐 당연한 것 같고 네네. 여기에 이제 나머지 두 자리가 어떻게 되느냐가 최근에 많은 관심사가 되고 있습니다. 자, 남은 2장은 과연 어떤 포지션을 보강을 할지. 센터백과 측면 수비를 동시에 보면서 경험이 있는, 특히 큰 경기에 나가게 되면 지금 뭐 평가전 같은 경우는 연세대학교의 김민재 같은 어린 선수들도 좋은 활약을 해줬습니다만 그 뭐 다른 선수들이 아주 좀 큰 실책들이 좀 몇 번 있었고 측면 수비수 같은 경우들은 조금 미흡한 플레이가 있었던 것만은 분명합니다. 그런 부분들을 좀 고려해 본다면 일단은 경험이 있고 국제대회 경험이 많고 측면 수비와 센터백을 동시에 소화할 수 있으면서 전체적인 컨디션이 현재 괜찮은 어떤 경기력이 선수? 있는 선수들. 를 생각하고 계시는 거죠? 지금 저는 계속 뭐 그냥 어떤 선수? 당장 후보를 정해 놓는다면 네. 장현수, 김기희 그런 선수 정도. 네. 그리고 이제 박주호 같은 선수의 컨디션을 좀 유심히 살펴보는 과정. 거기에 이제 최전방에 있는 확실한 결정을 지을 수 있는 슈터나 공격수 이런 부분은 몇몇의 후보를 좀 보면서 석현주 선수도 포함이 됩니다. 네네. 저는 그래서 그런 선수들을 지켜보면서 최종적으로 엔트리 지출을 할 때 결정을 하는 것이 좋지 않나 생각입니다. 우리 한준희 위원님은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조금 더 콕 집어서 말씀드리자면 손흥민, 손흥민, 석현준, 석현준. 홍정호 오, 혹은 장현수. 그렇군요. 왜 짧게 좀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일단 손흥민 선수가 들어왔을 때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가치는 저는 또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뭐냐면 지금 손흥민 선수만큼 정말 빅리그, 빅 경기들의 경험을 많이 갖고 있는 선수는
별로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손흥민 선수 아시다시피 정말 A 매치 아주 중요한 무대들 그리고 UEFA 챔피언스 리그까지 지금도 프리미어 리그에 있습니다만 어떠한 선수라 하더라도 지금 손흥민 선수 정도의 어떤 중요한 경기 경험들이 많으려면 이제 기성용 이런 수준까지 또 올라가야 돼요. 그 손흥민 선수를 능가하려면. 그래서 전체적으로 손흥민 선수가 나머지 선수들에게 부여해 줄 수 있는 뭔가 그 경험적인 부분이 저는 분명히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손흥민 선수의 현재 폼 그리고 앞으로 필요한 포지션과는 별개로 손흥민이라는 자원은 분명히 우리에게는 정신적으로나 실질적으로나 도움이 되는 측면이 저는 있을 것이라는 생각을 하고, 두 번째는 신태용 감독이 지금 어디가 가장 급한지에 대한 생각을 우리가 한번 들어가 볼 필요가 있는데, 평가전을 보면 4-2-3-1 혹은 3백 이런 포진들이 지금 나오고 있거든요. 이것은 신태용 감독이 역시 수비가 지금 문제였다. 네. 특히 이제 일본전 역전패를 당한 이후에는 더더욱 이제 신태용 감독의 그 생각이 뇌리에 더 들어왔던 것으로 보이고, 그러자면은 일단 수비 쪽에 한 명은 있어야 된다. 여기에 이제 홍정호 같이 정말 분데스리가에서도 지금 뛰어난 경쟁력을 보여주고 있는 그런 선수를 선택을 할 거냐, 아니면 장 의원님 말씀대로 측면과 중앙을 병행할 수 있는 또 장현수, 김기희 선수까지도 말씀을 해주셨습니다만 그런 자원을 선택할 것이냐는 이제 좀 두고 봐야 되겠습니다만, 적어도 수비 쪽에 한 명이 있어야 되는 것은 틀림이 없거든요. 그래서 저는 홍정호 아니면 장현수라고 말씀을 드린 거고요. 석현준 선수는 신태용 감독이 그럼 그 다음으로 생각할 곳이 어디냐? 자, 손흥민 선수가 있고 그 에이스처럼 정말 활약을 해왔던 황희찬 선수도 있는데, 과연 여기서 공격 자원이 또 필요할 것이냐? 저는 신태용 감독이 필요할 거라고 예상을 합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우리가 본선에 가서 경기를 할 때는 정말 한두 명의 공격수들을 남겨놓고 우리가 강팀과의 정말 메달을 위한 그런 어떤 단계에서 우리가 부딪혔을 때는 정말 나머지 선수들 다 내려와서 수비를 주로 하고 한두 명의 선수들이 개별적인 능력만으로도 뭔가 골을 터뜨려 줄 수 있는 그런 장면을 신태용 감독은 그릴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면은 손흥민과 황희찬이 있더라도 뭔가 더 정통 원톱 같은 상대 수비에 위압감을 줄 수 있는 원톱 성향의 선수도 저는 신태용 감독이 그리고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물론 정말 볼 줄기를 풀어줄 수 있는 기성용 같은 선수, 또 다른 아까 말씀하신 정말 지금 측면도 조금 불안감이 있는데 여기에 측면 윙백 같은 선수, 이런 부분도 우리가 필요는 하지만 전체적으로 봤을 때 어떤 경험의 손흥민, 그리고 여기에 수비를 보강해 줄 수 있는 이제 경험 많은 선수 한 명, 여기에 제가 봤을 때는 원톱 석현준, 이런 순서대로 아마 시급한 곳이라고 저는 신태용 감독이 생각하지 않을까 감히 예측을 합니다. 석현준 선수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불러만 주신다면 정말 내가 구단을 설득해서라도 나가고 싶다라고 아주 강력하게 어필을 한 상태이고요. 네, 수비 부분이 좀 보강이 되어야 된다는 거는 저는 한준희 의원님과 조금 다른 생각이에요. 그래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번 평가전을 통해서 수비가 물론 불안했죠. 처음에 첫 경기 4백으로 나섰을 때 불안했습니다. 측면 수비의 어떤 공수 가담이나 또 센터백들이 잘하다가도 특히 송주훈 선수도 그렇고 큰 실책들이 한 번씩 나오고 그러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좀 불안할 겁니다. 그래서 2차전 때는 3백처럼 운영이 됐죠. 박용우 선수를 내렸으니까. 박용우 선수가 경기를 보니까 정말 많이 발전을 했습니다. 과거 홍명보 선수 보는 것처럼 중거리 패스도 좋고 상당히 좋습니다만, 제가 우려하고 있는 부분은 3백으로 나섰을 때 가장 중요한 포지션이 사실 윙백입니다. 근데 신태용 감독의 여태까지 경기들을 보면 지금 3백을 섰을 때 과연 본선에 나가서 강팀들하고 상대를 할 때 전술적인 운영에 있어서 밸런스 있는 운영이 될 수 있겠느냐. 그러려면은 좋은 윙백 2명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3백도 박용우 선수는 한 경기를 그런 식으로 써봤지만 박용우 선수가 그 역할을 꾸준하게 계속 할 수 있느냐에 대한 저는 물음표가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는 4백 운영이 돼야 된다. 그리고 미드필더에 워낙 좋은 선수, 이창민 선수도 저는 정말 좋은 선수라고 생각하고, 그리고 박용우 선수는 지금 상당한 발전을 하고 있습니다. 이찬동 선수가 경기력을 좀 올릴 수 있으면 허리라인의 4-2-3을 기본 체제에서는 상당히 좋은 자원이 2에 있고, 3의 2선은 저는 나무랄 데 없는 선수라고 봅니다. 상당히 대표 선수들과도 손색 없을 정도로 좋은 기량을 가진 3명의 선수들이 있죠. 그래서
문제는 우리가 기본적인 전형이 4-2-3-1 형태의 운영이라면 저는 수비 쪽에 대한 안정감을 주기 위해서 4백 운영을 할 때 경험이 있는 또 측면 수비를 같이 볼 수 있는 2명 정도가 필요하다. 1명이 아니고. 제가 생각했을 때도 본선에서 우리 기본 포메이션은요. 감히 예측하면은 저는 4-2-3-1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4-2-3-1이 되면 그러면 좀 의문이 생길 거예요. 그러면은 예를 들어 손흥민, 황희찬을 같이 놓으면 그리고 2명의 수비형 미드필더 들어오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이면은 예를 들어 권창훈이나 문창진 중에서 1명이 빠져야 된다는 얘기가 되고 혹은 이창민 선수까지도 빠져야 된다는 얘기가 되고 아니면 권창훈 선수, 문창진 선수를 다 같이 쓰게 되는 상황이면 황희찬이나 손흥민 선수 중에 1명이 벤치로 가야 된다는 얘기가 될 수도 있거든요. 근데 저는 감히 그래도 된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 황희찬 같은 선수가 벤치에 있다가 나중에 골이 필요할 때 조커로 나가는 모양새도 물론 황희찬 선수가 여태까지는 공격에 아주 천병이자 에이스 같은 역할을 하기는 했습니다만 손흥민 선수가 있고 석현준 선수가 있고 또 이제 문창진, 권창훈 이런 카드들이 있는 상황에서 우리가 또 전체적인 미드필드를 좀 두텁게 하면서 수비력을 강화시켜야 되는 상황이라면 황희찬 같은 카드를 제 생각에는 본선에서는 조커로 쓸 수도 있다. 그렇게 되면 석현준과 손흥민을 저는 같이 뽑아도 선수들을 배치시킬 수 있다는 얘기죠. 아직 시간이 좀 남아 있고, 그렇죠. 네, 뭐 여러 가지 변수도 있고 여러 가지 상황이 있기 때문에 이제 신태용 감독이 어떤 선택을 하는지 뭐 아주 흥미롭게 지켜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저희가 이렇게 국가대표팀, 올림픽 대표팀, 와일드카드에 대해서 이야기를 또 나눠봤습니다.